이 영상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 있어요? 만약에 해당되는 거 2개 이상이면 이 영상 끝까지 따라와봐요. 왜냐고? 젊어도 꼰대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아따, 오늘도 아빠는 덥네. 딸, 오늘은 아로 한 잔 줘봐. 땡큐. 아빠 근데 그거 종이 뭐야? 오늘 그거 말할 주제랑 관련 있는 거야? 그 인터넷에 보니까 젊은 꼰대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잉. 아 뿌띠꼰대 요즘에? 근데 야,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아빠 같은 기성세대들만 꼰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네처럼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꼰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증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젊은 꼰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한번 가져와 봤거든? 읽어볼 테니까 혹시 너도 해당되는 거 한번 봐봐라. 아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요, 해당되는 거 있는 거 한번 봐봐요. 거기서 뭐 2-3개 이상 해당되면 뿌띠꼰대인 거야? 그러면 점점은 꼰대지. 알겠어. 나 들어보면서 해볼게. 첫 번째, 친구나 상사가 지적하면 아니 근데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다. 두 번째, 자고로 상사나 선배라면 후배 부탁을 모두 들어주는 것이 미덕이다. 세 번째, 선배는 모든 상황에 항상 쿨해야 한다. 네 번째, 선배라면 직업과 엉덩이가 가벼워야 한다. 다섯 번째, 후배가 친근하게 다가오면 얘는 버르장머리가 없네 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어쩌? 너 혹시 해당되는 거 있어? 나 한두 개 해당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이 영상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 있어요? 2개 이상이면 이 영상 끝까지 따라와 봐야 돼요. 왜냐고? 젊어도 꼰대일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젊은 꼰대 테스트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거를 이렇게 들이밀면서 너네들도 꼰대 될 수 있어? 너네들도 꼰대지? 이렇게 말하면 귓전으로 안 들을 거잖아. 말이야 막걸리요, 내가 무슨 꼰대요 젊은데, 그냥 나는 개성이 강하고 주장이 강한 것이지, 이렇게 우길 거잖아. 물론 아빠 같은 기성세대들도 자신한테 꼰대라고 그렇게 하면은 뭐 쿨하게 인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부정을 할 거잖아. 왜? 지금 당장에 젊은 게, 지금 당장에는 모든 것들이 다 덮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젊은 꼰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 말이다. 꼰대스럽다 이거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이가 돼 있더라고. 자기 주장을 일반화해가지고 그것만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상대방에게 그거를 가르치려고 강요하는 성향, 이렇게 풀이가 돼 있더라고. 근데 그거를 살짝 한번 바꿔 생각해 봐봐. 비록 나이가 먹었다 할지라도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강요하지 않고 그거를 타인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꼰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설령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그런 설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꼰대다,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요? 꼰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꼰대 이거를 누가 누구에게 붙인 거예요? 젊은 세대가 나이 먹은 기성세대한테 붙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붙인 게 아니라니까? 근데 세월 앞에 장사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젊은 세대들도 나중에는 기성세대가 돼 안 돼? 돼.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다. 젊었을 때 그렇게 했던 사고가 나이를 먹었다고 한순간에 자연스럽게 확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택도 없지. 천만의 말씀이요. 나이를 먹으면은 변화보다는 아주 익숙함을 더 찾는 거거든. 근데 젊었을 때 그렇게 하던 사고가 나이 먹었다고 한순간에 확 바뀌어? 택도 없는 소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간다 이런 속담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싫어하고 무시하고 꼰대 같다고 했던 기성세대를 그대로 닮아가. 아니, 더 심각한 꼰대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봐. 지금 기성세대와도 소통이 안 되고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와 소통이 될 수 있어? 없어. 왜? 그 다음 세대는 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것이 분명할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 세대하고 소통을 한다? 생각을 이해한다? 택도 없는 소리지. 어림도 없어. 근데 나도 20대긴 하지만 요즘 그 MZ세대들 유행이라는 거 보면 유행이나 생각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야. 그렇지. 니네들도 이 거리감을 느끼지? 그러니까 나랑 지금 10대랑은 얼마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닌데도 어려운 거 보면 나중에 내가 더 나이 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진짜 이해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진짜 이해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확실하게 안 돼. 지금보다 더 이 괴리감이 느껴질 거거든. 그 요즘에 90년생들이 온다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 세대 차이에 관한 책들도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좀 꼰대가 되지
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아주 이해하려고 중요한 거야. 하고 그럼 생각하려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그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어쩌면 너네 세대한테 더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 그러면 아빠가 생각할 때 그 청년들이 젊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진짜 이거는 하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가 있어? 역지사지요. 남의 입장을 충분히 내 입장처럼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저기 넷플릭스에서 TV 봤지요. 그 뭐 반응이 좋아가지고 시즌 2도 이렇게 제작한다더만. 군대 내 갑질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캐릭터가 나와. 황장수라고 하는 그 친구와 한호열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거든. 근데 너 그 황장수라고 하는 그 친구 어떤 성격인지 어떻게 봤어? 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첫 회에 딱 볼 수 있는 장면을 봤네. 그 정예인을 막 폭력하면서 갑질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 말 진짜 심각한 말이요. 그 말 안에는 얘는 지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만 다르면 다 틀린 거예요. 지가 말하는 거에 조금만 토시가 달면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남의 입장, 남의 상황, 그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은 1도 없는 애야. 그냥 심지어는 지구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라고. 근데 그에 반해서 한호열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가만히 봐봐봐. 얼핏 보면은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저것이 군인이요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친구는 이 정예인을 인격적으로 대. 심지어 그 갑질을 당하려고 할 때 창가원으로 지가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막 연기를 해주잖아. 지가 막 폭행하는 것처럼. 그게 무슨 이야기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 두 청년이 나중에 나이가 먹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물론 한호열 그 친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못해요. 어떻게 변할지. 근데 적어도 황장수라는 이 애는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그리고 그 나이를 먹었을 때 힘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가 됐을 때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있어. 왜?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 얘기를, 그 인물에 대한 성향을 성경 인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 그 중에 바로의 첫째 아들부터 애굽에 속한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10번째 재앙 후에 바로 왕이 이제 출애굽을 허락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허락을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자기가 나가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근데 그 대목을 성경에서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야.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바로가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졌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로가 고집을 부렸다는 거야? 그렇지. 자기 생각만 하고 어.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그렇지.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신하들이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상황은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제발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간구하고 부탁을 하는데도 바로 왕이 귓전으로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밀고 나갔다는 거예요. 꼰대네. 그렇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던 그 모든 군대가 홍해에 그냥 수장돼 버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결과, 이 참담한 결과가 그냥 한순간 바로의 오판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바로는 원래 어릴 적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한 번도 남에 대해서 배려를 해보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 말 끝난 거 아니야?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어. 황장수가 나중에 기성세대가 되고 특히 힘을 가진 기성세대가 되면 이 바로 왕과 같은 인물이 될 거라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남에게 강요하고 남의 상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극 중에서도 보면은 조일병, 황장수에게 엄청 폭력을 당하잖아. 근데 그 조일병으로 인해서 황장수 자기 자신도 생명 위협을 받고 끝내는 조일병이 권총 자살을 하잖아. 뭐 때문에 그래? 그 황장수의 그 꼰대 기질 때문에 그런 거라고. 얼마나 자기한테도 불행하고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성향을 가진 결과를 나타내는 거냐고. 정말 슬프잖아? 바로 왕이 자기 신하들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면 황장수가 자기 후임병들의 그 상황을 조금만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일병이 권총 자살,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자기도 그런 심각한 생명 위협을 받지 않았을 거고, 그 역지사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거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럼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음. 그게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들 아까 앞서 했던 꼰대 테스트 중에 몇 개나 해당돼요. 아저씨 바람이라고 한다면 한 개도 그렇게 해당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재차 강조하지만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천년만년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요, 결국은 기성세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어떤 어른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아저씨 바람은 여러분들도 현재 기성세대인 제 목표와 바람이 여러분들의 바람이고 목표였으면 하는 거예요. 뭐냐고요? 소통. 저는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소통하는 기성세대가 되고 싶어요. 왜냐면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나이 먹었다고 소통도 안 되는 꼰대라고 불리는 거, 그거 얼마나 비참하고 서글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는 앞서 말했던 역지사지, 그 사자성어를 그 표대로 삼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그것만이 모든 세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잘 소통하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그렇게 열심히 우리 노력하다가 다음 영상에 소통하는 사람들로서 만납시다. 파이팅!